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문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네, 코로나 장기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켰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도대체 그 중대 사건은 뭔지, 문책 인사가 숙청으로 이어지는 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북한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가 그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지 11일 만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 15분 분량의 회의 화면 내내 김정은 위원장은 손가락질을 하며 인상을 찌푸리고 역정을 내거나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방역 장기화 대책에 대한 집행이 미흡해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당의 중요 결정 집행을 태공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서와 이날 회의에서는 대대적인 문책 인사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구체적으로 누가 왜 문책을 당했는지 이 방역과 관련해 생겼다는 중대한 사건이 도대체 뭔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전망대는 단서를 얻기 위해 그날의 회의 화면을 면밀히 분석해봤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당과 국가 간부들의 잘못에 대한 보고와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당 결정과 국가적인 최중대 과업 수행을 태공한 일부 책임 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가 상세히 통보됐습니다. 곧이어 가혹한 비판 토론이 뒤따릅니다. 김재룡, 정경택 등 조직과 공안 책임자 외에 실세인 김여정, 현송월 부부장 등이 비판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의 무능과 무책임한 일본세는 단순한 실무적 과오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고충을 한몸 내대고 맡아 풀겠다는 자각이 교류된 데로부터 산생된 극심한 태만, 태업 행위라고 강하게 담해했습니다. 비판이 신랄했던 만큼 문책 인사의 범위도 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밖에 없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당 비서와 국가기관 간부 등 최고 권력 실세들이 소환됐고 보충 선거와 인사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해임된 것으로 알려진 최고위 인사는 리병철 정치국 상무위원. 개회 직후 몇 번의 표결에는 손을 들어 참가했던 그가 마지막 표결에는 거수를 하지 못합니다. 뒷줄에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들지 못합니다. 거수 상황에서 거수를 하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문책을 받는 상황, 분위기인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최상권 노동당 과학교육부장도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중 조용원 당 부위원장이 최상권 부장을 일으켜 세워놓고 화를 내더니 잠시 후 최 부장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회의 중 퇴장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잘못은 무엇일까? 최상권은 코로나19 방역과 과학적 대책을 책임진 인물이고 리병철, 박정천은 군대를 총괄하는 인민군 제1, 2인자이자 북한의 전반적인 방역 책임자들입니다. 북한이 밝힌 방역 장기화 대책과 관련해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방역과는 배치된 어떤 활동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서 군 내부의 확진 사항, 소위 이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어떤 확진 사항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나 확진까지 이르지는 않았어도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경이나 해안을 넘는 사람이나 짐승, 물질 등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코로나 방역 실패가 아닌 장기간 국경 봉쇄로 인한 식량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방역 장기화 대응책으로 지시한 것이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식량 공급입니다. 국가적으로 양곡이 보장되면 수송과 가공을 신속히 따라 세우며 인민들에게 식량이 가다올 때까지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정보 소식통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 명령서까지 발행해 군이 보유한 식량을 주민들에게 풀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이 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군의 최고 수뇌부가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시 비축미를 지금 공급하라고 그러는데 공급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사실 2호 창고가 바닥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방역보다는 사실은 이 식량 문제, 그리고 일부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 이걸 진정시키지 못한 데 책임을 이 군에게 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에서 간부 혁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간부혁명은 당 간부들을 수령에 충실한 사람들로 꾸리고 정치 사상적 실무 수준을 높이는 일, 즉 간부 인사와 교육 정책을 말합니다. 첨예하게 제기되는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 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고강도 문책 인사와 징계는 대북 제재와 방역 장기화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간부들의 기강을 잡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간부들에 대한 그 태공이 그냥 단순히 이 사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사건을 기획적으로 비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간부 혁명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그런 어떤 조정을 위한 어떤 명분 쌓기. 한편으로는 식량난 등 경제 실패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수척한 모습을 포함해서 그리고 그동안 당대회나 관련회에서 계속 간부들과 당의 책임 역할을 강조했거든요. 결국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양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가 간부들에 대한 전당적인 집중투쟁, 연속투쟁의 서막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간부혁명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 주민이 아닌 고위 간부들에게만 해당되는 단련의 일환이라면서 광범위한 숙청 등 전 사회적 공포정치와는 거리를 두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한때 맞담배까지 허용했던 1등 공신 리병철까지 해임했다면 북한의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통제와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7월에 장마가 시작된 게 39년 만이라죠. 아, 그래요? 지각장마라고 이름 붙였던데요. 네. 그런데 올해는 장마 전에도 좀 비가 적게 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봄부터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고 여름이 되고서도 국직성 호우가 계속되면서 피해도 컸어요. 네, 쨍하다가 또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게 참 도깨비 같은 날씨라고 해야 할까요? 박철영 기자, 북한도 요즘 날씨에 관심 많죠? 네. 북한 방송은 장마 전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곳곳의 비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인 오는 8일부터 북한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7월 8일경에 장마 전선은 북위 38도 분까지 올라서면서 우리나라는 장마기에 들어서고 이날 대부분 지역에서 첫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워낙 비 피해가 컸던 만큼 북한 전역에 비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장마에 대비하자는 방송을 연일 내보내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이 비상 대비 체제에 들어갔고 위기 대응 지휘저를 조직하는 등 작년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 있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과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곧 장마면 북한이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인지 북한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평양 산림집 건설 현장은 요즘 눈코 뜰 새가 없는데요. 시간이 아까워서 밤낮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여기 건설자들의 불같은 마음들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빠른 공사 속도에 주민들이 놀라워한다는 인터뷰도 나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한층이 올라가고 한 세네 밤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꿈을 꾸는 것만 같은 그런. 네, 말만 들으면 공사가 꽤 진척됐을 것 같은데 건설 현장 모습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김덕훈 내각 총리가 현장을 찾았던 지난달 보도에서 배경으로 찍힌 건물 사진이 거의 유일한데요. 김덕훈 총리 뒤로 멀찌감치 건물 2동이 보이네요. 꼭대기가 잘려서 정확치는 않지만 10층은 넘어 보입니다. 22층 골조 공사를 끝냈다는 인터뷰도 있긴 합니다. 지금 우리 부대는 저 22층 걸조 공사를 이 건설장 쪽으로 제일 먼저 앞당겨 끝내고 이 봉사망 건설에 또다시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재를 제대로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속도가 예상보다 느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린다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만세대 산림집뿐 아니라 보통 강변에 또 다른 주택 공사도 하고 있죠. 네, 과거 김일성 주석이 사조로 쓰던 5호 덱터에 고급 주택 단지가 건설되는데요. 건설 현장 인근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이 얼마 전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 골조가 완성되고 건물이 꽤 올라간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요즘 북한에서는 새로운 노래 배우기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네,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던데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우리 어머니 또 그 정을 따르네라는 제목의 노래 두 곡인데요. 세상에 또 있으랴 그 사람 우린 못 잊어. 지금 보시는 게 두 노래의 음악 편집물, 일종의 뮤직비디오라 하겠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에 나옵니다. 형식이 지금까지 봐왔던 북한 영상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녹음실을 배경으로 열창을 하고 바닷가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도 담기는 등 메이킹 필름 같다는 느낌도 들 만큼 기존 제작물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곡은 얼마 전 3차 전원회의 뒤 열린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요즘 북한 방송에서는 당시 공연 녹화실황도 거의 매일 방영합니다. 노동신문은 악보와 함께 두 노래를 상세히 소개한 특집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온 나라가 새 노래 배우기와 버급 열기로 끌어본지고 있는 데 대해서 전하는 기사들을 집중 편집했습니다. 네, 노동신문에 악보가 실렸다. 이게 간단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로 북한 주민이 다 보는 신문이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북한 당국이 이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노래에 대한 시민들 반응을 모은 특집 방송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10번, 20번이라도 부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북한이 이 노래를 이렇게까지 선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어머니는 노동당을 형상화한 곡이고요. 그 정을 따르내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경제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민심 위반을 막고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연을 보고 김 위원장을 떠올렸다. 살이 빠진 김 위원장 모습이 가슴 아팠다는 시민들 인터뷰도 이어집니다. 공연이 경의하는 총리 소동지께서 국민들에게 하신 예술처럼 뜨겁고 열렬하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총리소동께서 스쳐가진 모습 보았을 때 우리 인민들은 제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그런데 뮤직비디오도 그렇고요. 공연에서도 유독 한 가수가 눈에 띕니다. 지난 2018년 남북 합동 공연에서 이선희 씨와 함께 제2에게를 불러 우리에게도 익숙한 가수 김옥주인데요.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도 뮤직비디오에서도 김옥주가 두 곡을 모두 불렀습니다. 지난 2월 광명성절 기념 공연에서 김 위원장이 두 차례나 앵콜을 했던 것도 바로 김옥주 노래였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김옥주가 유독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번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도 전체 16곡 중 11곡을 김옥주가 불렀습니다. 김옥주는 과거 리설주 여사와 함께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활동했었다는데요. 현재 북한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상의 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날이 더워지면서 휴가 계획 잡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 휴가 계획과 함께 빠질 수 없는 게 다이어트 계획이죠. 새해와 여름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름 하면 다이어트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뭐 휴가 가서 수영복 입을 생각을 안 하더라도 아무래도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군살들 신경 쓰이게 마련인데요. 두 분은 어떠세요? 필요 없어 보이시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옷차림이 가벼워지니까 아무래도 이러저러하게 신경이 쓰죠.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살도 빠지지 않고 하니까 신경이 쓰이긴 사실입니다. 네. 이번 여름에 좀 그래도 한적한 곳으로 어디 휴가 갈 텐데 지금부터라도 조금 덜 먹고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다이어트가 아주 화제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넉 달 전 전원회의와 비교해 볼 때 살이 상당히 빠졌죠? 깜짝 놀랐었어요. 네. 지금 화면을 보면 시계줄도 한 2칸 정도 준 걸로 보입니다. 체중이 감소한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뭐 건강 이상설이 돌기도 했어요. 아버지 김정일도 그렇고 할아버지 김일성도 그렇고 다 체형은 사실 비슷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후유증이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건강 이상설 같은 걱정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김정은도 조금 어떻게 건강 관리를 좀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만 해도 그렇게 아주 비대한 편은 아니었잖아요. 네. 뭐 일부러 살을 찌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배도 좀 나오고 통통한 걸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배가 나오면 간부배라고 하죠. 뭔가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 같고 점잖고 후덕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머리가 크고 배 나온 남자가 이상형입니다 이런 얘기 했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진짜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게 꽤 괜찮은 이미지를 줬었고 그게 잠재적으로 제 마음속에 계속 간직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김지원 원장님은 처음에 남한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다이어트 한다 이런 말 했을 때 좀 이해하기 힘들었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다이어트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한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또 한국에 이렇게 와서 저도 처음에 와서는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뭐 1차, 2차 술도 엄청 마시고 음식도 엄청 많이 먹고 당연히 체중이 불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그냥 제 그때 당시 표현으로는 진탕치듯 먹고 마시고 나중에는 돈 들여서 또 저걸 또 다이어트해? 그런 생각을 사실 조금 했었죠.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사실 이 일반 시민들은 방송 보면 거의 다 날씬해요. 네. 박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뭐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 만나 봬도 비만인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남한만큼 물자가 완전히 막 넘쳐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들도 좀 부족하고 걸어 다니기도 많이 하고 바깥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남한하고는 전혀 사정이 다르고요. 남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들 앉아서 일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고 그나마도 다 자가용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좀 다이어트가 훨씬 더 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변에는요, 그 만보기 차고 막 만보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되게 신기했어요. 예. 북한은 사실은 뭐 10,000보 이상 걷는 거는 매일 뭐 제 생각에는 2, 3만 보도 걷지 않을까. 어진간한 거리는 다 걸어 다니기 때문에 굳이 만보기가 사실은 필요 없고 그 자체가 운동이 되기는 하죠. 그런데다가 식량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식사량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불균형적인 대사 기능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 의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만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보기에는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들죠. 다이어트 목적이 뭐 여러 가지잖아요. 건강 문제 뭐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미용 목적도 큰 것 같아요. 당연하죠. 특히 여성분들 뭐 44 사이즈, 55 사이즈 선호한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허리가 더 나와 있는 것보다는 들어간 게 더 예쁘고 얼굴도 V라인을 선호하고 뭐 네. 그렇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너무나 그 마른 몸에 대한 강박이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특히 이제 여학생들, 초등학생들조차도 한참 먹고 막 키가 커야 될 나이인데도 다이어트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한다고 하거든요.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은 좀 건강을 넘어서 건강을 해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에서의 이 미의 기준이 뭘까 궁금하거든요. 북한의 미인상은 어떤 상이에요? 오랫동안 북한의 미인상은 동글동글한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마메누리까미야 하는 이렇게 좀 동실하고 계란형이고 지금의 어떤 뭐 이설주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그렇죠. 볼 수 있나요? 예, 이설주 같은 경우 딱 보니까 전형적인 북한에서 생각하는 미인상이더라고요. 우리는 좀 더 V라인이라고 친다면 조금 더 U라인을 선호하는 거 아닐까?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인기 여배우들 보면은요, 뭐 얼굴이 약간 달걀형이고 몸매도 아주 마른 체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마도 이제 북에서의 어떤 미인상이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좀 선호하던 미인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때 계란형 얼굴에 눈, 코, 입도 너무 부리부리하지는 않고 체구도 좀 작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가 되고 이제 여성들이 대거 이제 경제력을 갖게 되고 사회에 진출을 하면서 어떤 서구적인 이미지, 키도 크고 눈, 코, 입도 뭐 분명하고 좀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미인으로 선호가 되고 미인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살까기? 네. 북한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이 살까기라는 말이 네.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북한 여성들이 이 살까기를 좀 하기는 하나? 뭐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저는 한다고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현재 북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네. 한국 연예인들 보게 되면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할 정도로 아주 하들하들하고 그리고 사람이 상큼하고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쁜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추고 싶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평양에는 헬스장이 생겨나고 또 에어로빅을 즐기는 여성들도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금릉운동관은 어떤 곳입니까? 일종의 종합적인 어떤 스포츠 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양 대동강 구역에 있고 그 안에 뭐 레스토랑도 있고 카페도 있어서 이제 운동 끝나면 간단하게 식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네. 스쿼시 즐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다 25살 밑에 이런 연령들이 하고 좀 30살부터 35살 연령들이 한단 말입니다. 네, 주로 젊은이들이 주 이용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율동운동실, 영어로 에어로빅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우리 에어로빅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겠다고 그다음에 몸가기 하러도 많이 오고 아까 살까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몸까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몸깍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살깍이라고 할 때보다 좀 더 이렇게 고급진 표현이 들고요. 예, 조금 건강하게 뭔가를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 몸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살깍이보다는 훨씬 좀 더 순화된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네, 그런데 이런 운동센터를 가려면 뭐 시간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 개인 트레이닝 받으려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헬스장 이런 게 대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이제 가격에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양 내에서도 부유층이 사실은 저런 이제 스포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 아주 부유층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머신 같은 걸 수입해서 집에다 두고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나 또 부유층이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류 드라마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제 드라마에 나오는 사실 그 여성 배우들의 이미지가 사실 뭐 정답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화려하고 이제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어떤 이상적인 미의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러한 문화들이 북한 사회에도 점점 퍼져나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북한이 이렇게 다이어트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미용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는 게 북한에도 이제 계층화가 발생하는구나. 이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마 이러한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부 부유층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북한도 이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들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구나, 또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한국은 사실은 다이어트가 이 다이어트 분야가 하나의 뭐 산업처럼 상업적인 것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개개인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적인 기질도 갖고 있어요. 네. 정보들도 많고. 예. 근데 북한 사회에서 지금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 안에 체내의 그 영양 상태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날씬한 게 예뻐 보이는구나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그 살 빼야지 하는 생각으로만 여기에 접근을 하고 있다면 또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좀 됩니다. 네, 오늘 이 다이어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북한에서 식량 부족 얘기도 나오면서도 또 다이어트를 하는 계층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굉장히 굶주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 살을 빼는 맞아요. 이런 굉장히 극과 극의 어떤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한 양극화의 어떤 조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북한 식량난에 대한 우려의 소리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일부 부유층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몸값이 좀 해야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먹을거리가 풍부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외모 평가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남북의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한 거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름을 맞아서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마시고요.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향민들의 최대 터전이었던 강원도 속초의 아바이 마을. 통일전망대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곳 아바이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실향민 문화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젠 남아 계신 실향민 1세대 분들은 얼마 안 되시죠. 그렇죠. 그만큼 이 실향민 축제도 문화적인 면이 많이 강조됐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을 출발한 1,500톤급 대형 함선이 힘차게 바닷물을 가르며 동해로 나아갑니다. 새가 많아 조도라 불리는 무인도를 지나칠 무렵 함상엔 특별한 제사상이 펼쳐집니다. 실향민 합동 함상 위령제. 혼을 달래는 춤 진혼무와 함께 실향의 아픔을 안고 먼저 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남은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저마다 절을 올리고 바다엔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을 바칩니다. 육지에선 설악산 입구에 있다가 14년 만에 이곳 아바이 마을로 이전해온 망향탑이 공개됐고 역시 제를 올리며 올해 실향민 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실향민 전체 염원을 담아서 실향민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또 그리고 2세와 3세가 같이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자. 전국 유일의 이 실향민 축제는 2014년부터 속초 시내에서 진행돼 왔는데요. 코로나19로 지난해엔 취소됐다가 이번에 아바이 마을로 장소를 옮겨 재개됐습니다. 과거 실향민들의 최대 정착촌이었던 아바이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실향민 문화축제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향민의 보금자리였던 판잣집들도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과거 아무도 살지 않아 실향민들이 판잣집과 움막을 만들어 생활하던 모래톱은 이젠 아담한 백사장이 되어 무더위를 씻어내는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는데요. 재현된 판잣집과 움막, 실향민들의 주식이자 밥벌이 수단이었던 명태와 오징어의 등장은 옛 추억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그 예전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와보니까 그 예전 모습을 거의 재현을 해나가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나고 우리 어렸을 때 생활하던 그게 다 생각이 나네요. 북한의 지역명으로 간판을 내건 옛날의 술집과 상점. 그때 포스터와 표, 상품들 앞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릴 적 추억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거 아빠 이거 많이 먹어. 너도 많이 먹어봤지, 이거 아빠. 그거 저거 설탕이야, 설탕 완전히. 그거 옛날에 쭉쭉 빨아 먹었었어. 아빠 어렸을 때. 강냉이로 만든 비빔밥이나 명태 만두 같은 이북 음식에 해변에서의 막걸리 한 잔은 일상에서의 짜릿한 일탈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합니다. 바다가 같이 있어서 애들은 바다에서 놀고 어른들은 저기 주전부리로 막걸리도 한잔 하고 해서 지금 애나 어른이나 다 만족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함경남도의 북청 사자놀이를 실향민들이 전승해 만든 속초 사자놀이. 아, 그럼 사자. 우리가 또 이렇게 마당판에 왔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고, 한판 신나게 놀고 가는 게 어떻겠니? 알겠다. 자. 익살맞은 사자의 움직임과 신명나는 옛 가락에 주말을 맞아 멀리서 온 여행객들은 특히 더 신바람이 났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속초를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축제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때 왔을 때는 또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또 부모님 모시고 와서 보기에 굉장히 좋았던 공연이 아니었나 싶은데.
두만강 뗏목 놀이 같은 이북 5도의 무형문화재도 선을 보였는데요. 뗏목을 두만강수에 뛰어버리기요! 이 축제장 거리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 1947년 평양에서 월남에 속초를 거쳐 서울에 정착해 살아왔는데 이번에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70년 만에 처음으로 속초를 다시 찾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왔어요. 여기를요? 죽기 전에 한 번 왔다고. 아이고. 중학교 한 학년이 220명이 됐는데 다 죽고 요새 10대 명밖에 안 남아있어요. 실향민들의 옛 터전에서 열린 실향민 축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1000만 명에 달한다는 실향민 가족들을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실향민들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흩어져 계시니까 이런 축제가 됐을 때 고향 분들 소식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이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혼자 오실 수 없으니까 아들들, 딸들 모시고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모일 수 있는 어떤 동기도 기회도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 행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했다는 올해 실향민 문화축제는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주말 마무리됐는데요. 많이 오시면 좋지만 많이 오신다고만 해서 또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구역을 좀 나눴고 워킹스루라는 방식으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게 행사장을 조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실향민,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더 이상 특정 층의 문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된 그 문화를 체험하고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어방 어리벙벙하다 넘겨짚다 바보 같은 인자. 북한말 어방은 짐작으로 대강 헤아리는 것이라는 뜻으로 어림과 같은 의미입니다. 북한의 문학작품에서 어방으로 제어보다와 같은 표현이 보이며 관용구 어방을 대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어림잡다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단어 같아요. 어방하다 하면 약간 바보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뜻이 아예 달라가지고 좀 의외였어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면서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도 한 주 연기됐죠. 네, 그렇죠. 네, 조금 더 방역에 힘을 내야겠습니다. 장마까지 시작된 만큼 위생관리도 더욱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